안녕하세요. 천재교육기획교육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수학 개통도를 통해 초등부터 고등까지 수학학습의 연계성을 확인해보고 공통수학부터 기하까지 영역별 학습법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 시리즈와 함께하는 이번 영상 역시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영상 콘텐츠 안내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수학 개통도와 함께 초등부터 고등까지의 수학이 얼마나 깊게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해본 후 공통과목과 선택 과목을 영역별로 공부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중학수학 단원을 정리하면서 학습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엔 개념집과 유형집 교재 특장 및 구성을 정리한 후 마지막에는 집 시리즈를 활용한 고등수학 학습 방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2 개정 교육과정 수학 개통도부터 살펴볼까요? 수학은 단계별 학습이 정말 중요한 과목입니다. 초등 수학은 중학 수학을 위한, 중학 수학은 고등 수학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통도를 보면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수와 연산 파트를 보면 초등 과정에서 6년 동안 자연수와 분수 및 소수의 개념과 사칙연산을 배운 후에 중학과정에서 수의 범위가 확장되어 유리수와 무리수까지 학습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나아가 고등과정에서 지수로그와 수열의 극한까지 도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통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수학은 학년별로 차근차근 학습해야 하며 고학년 과정을 선수학습보다 먼저 공부할 수 없다는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학수학부터 기반을 잘 다져놓아야 고등수학에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럼 지금부터 고등수학을 학습하기 전에 필수 선행이 이루어져야 할 중학수학을 각 영역별로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과목부터 시작해볼까요?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는 대부분의 단원이 중학수학에서 심화 확장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통수학 1은 중학수학의 변화와 관계 영역에서 학습한 다항식, 방정식, 부등식이 심화되고 다양한 유형으로 다루어지며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서 학습한 경우의 수가, 순열과 조합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체계화되는 과목입니다. 이제 단원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단원의 다항식은 중학교 3학년의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 단원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복잡한 다항식으로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개념을 잘 이해한 후 정확한 답을 도출해내는 연습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단원의 방정식과 부등식은 중학교 2학년의 1차 부등식과 연립 1차 방정식, 중학교 3학년의 2차 방정식, 그리고 2차 함수와 그래프 단원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학수학에서 다루지 않았던 수의 범위인 허수까지 확장하여 학습하기 때문에 허수에 대한 개념 이해가 충분히 되어야 문제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음 3단원의 경우의 수는 중학교 2학년의 확률 단원에서 배운 개념을 기호를 사용하여 공식화한 단원이기 때문에 각각의 기호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면 공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구체적인 예를 공부하면서 이해하면 도움이 되며 이를 적용하는 상황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열과 조합의 경우 다양한 상황에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학습에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시 부활한 단원 중 하나인 4단원의 행렬은 원리가 간단하기 때문에 개념 확립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단원입니다. 다행히 역행렬은 제외되고 행렬의 연산에서는 행렬의 덧셈과 뺄셈, 실수배와 곱셈만 다루며 행과 열의 수가 각각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렬의 곱셈을 배우기 때문에 개념과 더불어 연산 방법을 잘 구분하여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통수학 2는 중학수학의 변화와 관계 영역에서 학습한 함수의 개념이 확장되고 도형과 측정 영역에서 학습한 원과 직선을 방정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1단원의 도형의 방정식은 중학교 2학년 때 학습한 1차 함수와 그래프 단원이 잘 마무리되었다면 어렵지 않게 학습이 가능합니다. 1단원의 도형의 방정식에서 두 직선의 평행 조건과 수직 조건은 중학교에서 학습한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을 경우 꼭 복습을 먼저 해야 합니다. 또한 원의 방정식의 경우 방정식에서 쓰이는 문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공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평행이동은 공식만 외우기보단 그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었는지 과정을 정리해보면 더 효율적으로 개념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칭이동은 기준에 따라 같은 도형이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도출해내는 충분한 연습이 필요한 단원입니다. 다음으로 이 단원의 집합과 명제는 나오는 각 개념어와 기호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충분조건,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은 구체적인 예를 들며 학습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3단원의 함수는 1단원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2학년 때 학습한 1차 함수와 그래프 단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선택 과목에서 접할 미적분의 뿌리가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는 단원입니다. 함수의 개념은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확장하여 주어진 두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로 이해해보면 어떨까요? 또한 새로운 용어가 많기 때문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 첫 1년간 배울 공통수학 1, 2를 살펴보니 중학수학 학습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인 대수, 확률과 통계, 미적분 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수는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관계를 표현한 함수에 대해 이해하고 탐구하는 과목입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대상이나 현상을, 삼각함수는 주기적으로 변하는 대상이나 현상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 활용된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수열은 나열된 대상의 규칙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 활용되며 수학적 귀납법은 자연수에 대해 성립하는 명제를 증명할 때 사용됩니다. 그럼 단원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원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중학교 2학년의 시계 계산 단원,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의 제곱근과 실수 단원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거듭 제곱의 성질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어야 하며 지수가 유리수, 실수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각각의 뜻과 성질을 이해한 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래프의 관계를 정리해본다면 두 함수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2단원의 삼각함수는 중학교 3학년의 삼각비 단원을 꼭 복습한 후 넘어가야 합니다. 삼각함수의 개념을 이해한 후 사인함수와 코사인함수 그리고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고 그 성질을 구분할 수 있다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3단원의 수열에서는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수열의 합을 간단한 것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개념어들이 많이 나오는 단원이기 때문에 관련된 용어와 기호를 잘 구분하고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확률과 통계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확률적 소양과 통계적 소양을 개발하기 위해 확률, 통계와 관련된 개념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과목입니다. 개념을 정확히 확립하기 위해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본다면 추상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단원별로 살펴볼까요? 먼저 1단원의 경우의 수는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공통수학 1의 경우의 수 단원과 연계되는 내용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2단원의 확률은 중학교 2학년의 확률 단원이 마무리되어야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확률, 여사건, 조건부 확률, 확률의 곱셈 정리를 잘 이해한다면 기본 성질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3단원의 통계는 중학교 3학년의 통계 단원과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원에서 나오는 개념들의 연결성을 생각하면서 우선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하면 높은 이해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의 마지막 미적분 원은 사회 및 자연 현상의 변화를 다루는 수학적 도구로서 미적분의 기초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탐구하는 과목입니다. 무한을 수학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현상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미적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단원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의 함수의 극한과 연속은 공통수학 2의 함수 단원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연속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함수의 최대 최소 정리, 차이값 정리 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수의 극한, 연속 개념에 대한 뜻과 성질은 그래프를 통해 직관적인 파악이 필요합니다. 2단원인 미분에서는 미분계수의 뜻을 알고 그 기하학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함수의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면 미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단원의 적분은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개념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관계가 이해되어야 다항함수의 정적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3단원에서 나오는 용어와 적분에서 사용되는 기호를 직접 써보면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로 선택 과목 중 미적분2 기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2는 사회 및 자연 현상을 탐구하는 데 필요한 미적분 내용을 폭넓게 이해하고 탐구하는 과목입니다. 또한 수열의 극한과 급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여러 가지 함수와 그 함수의 합성을 통해서 얻은 새로운 함수의 미분과 적분을 효율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적분2가 대수 및 미적분1 두 과목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적분2에서 1단원의 수열의 극한은 대수의 수열 단원, 미적분1의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단원과의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무한을 수학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단원이라 이해만 된다면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단원입니다. 수열과 급수의 수렴 발산을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처음 보는 기호들에 친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2단원의 미분법은 대수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및 삼각함수 단원, 그리고 미적분1의 미분 단원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삼각함수, 합성함수,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 음함수, 역함수를 미분하면서 도함수의 기본 성질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단원의 적분법은 미적분1의 적분법이 완벽하게 학습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미분법과 적분법을 공부하기 전에 함수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므로 꼭 복습 후 학습을 진행해주세요. 주어진 영역의 넓이를 직사각형 넓이의 합의 극한으로 나타내 본다면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기하는 평면과 공간에 나타나는 기하적 대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탐구하는 과목입니다. 다른 수학 과목과 달리 대수를 다루는 수학이 아니라 직관적인 해석을 요하는 과목이다 보니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단계별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럼 단원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의 2차 곡선은 공통수학 2의 도형의 방정식 단원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포물선과 타원, 쌍곡선 각각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어야 하며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미적분2를 이수했다면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여 접선의 방정식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2차 곡선은 문제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풀어보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2단원의 공간도형과 공간좌표도 1단원과 마찬가지로 공통수학 2의 도형의 방정식 단원과 연계성이 있습니다. 쉬운 문제부터 다양한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선과 직선, 직선과 평면,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에 대해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좌표 공간에서 점의 좌표를 구하는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평면에서 공간으로 차원이 확장되기 때문에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3단원의 벡터에서는 벡터의 뜻부터 명확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는 양을 벡터라 하는데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 공간 벡터가 다시 부활함으로써 평면 벡터와 같이 학습하게 됩니다. 좌표 평면과 좌표 공간에서의 직선뿐 아니라 좌표 공간에서 평면과 구를 벡터를 이용한 방정식으로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전반적으로 고등수학의 원활한 학습을 위해서는 새롭게 나타난 용어와 기호에 대한 확실한 정리와 개념 확립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학은 과목별로 깊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단계별 학습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2022개정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죠? 그럼 지금부터 천재교육 고등수학 교재인 개념집과 유형집의 구성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개념집은 2022개정 교육과정을 완벽하게 반영하여 시험에 나오는 모든 개념을 빠짐없이 학습할 수 있는 고등 수학 개념 기본서입니다. 교재는 본책인 진도교재와 워크북인 개념학인 내신 대비 정답과 해설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념집의 구성과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찬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본책인 진도교재부터 살펴볼까요? 우선 특강집 리뷰는 해당 단원을 학습하는 데 꼭 필요한 선수학습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별로 교과서가 다르더라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개념을 모두 학습할 수 있는 개념집은 한눈에 들어오는 개념 정리부터 예제까지 개념 학습에 도움을 줍니다.
개념집에서 개념학습이 끝난 후 만날 수 있는 필수 예제와 발전 예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로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강집 레벨업에서는 학교 시험에 나오지만 어려운 개념은 물론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더라도 개념 이해와 문제 해결에 유용한 내용을 제시하여 수학적 원리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단원의 마무리인 연습 문제는 단계적으로 실력을 키우고 학습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레벨업 연습 문제에서는 어려운 학교 시험과 수능 대비가 가능한 고난도 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워크북은 본책 개념집의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한 쉬운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개념 익히기와 학교 시험에서 90% 이상 출제되는 유형들을 엄선한 대표 기출과 기출 응용 문제가 담긴 확인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학교 시험 대비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형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집 역시 2022개정 교육과정을 완벽하게 반영하여 내신 대비부터 수능 맛보기까지 시험에 나오는 유형을 빠짐없이 담은 천재교육의 고등수학 유형 기본서입니다. 유형집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단계인 개념학습에서는 단원별로 꼭 알아야 할 개념을 정리한 개념 정리와 기본 개념 및 공식을 익힐 수 있는 문제가 수록된 개념 완성하기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유형학습은 유형별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과 개념, 형태와 풀이 방법 등에 따라 분류된 유형별 문제를 제공하는 유형 완성하기와 고난도 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뿐 아니라 고난도 문제를 유형별로 수록한 유형 플러스 완성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중단원 마무리에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선별하여 정리한 내신 대비 문제와 서술형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학교 시험 대비 문제를 확인할 수 있고, 교육청 및 평가원 모의고사,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등의 기출 문제를 통해 수능형 문제를 연습하고 수능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는 10% 핵심 기출 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개념집과 유형집의 구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니 집 시리즈를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념집을 먼저 완료한 후 복습 교재로 유형집을 학습하는 경우입니다. 개념집에서 꼭 알아야 할 개념 및 필수 유형 학습을 끝냈다면 더 난이도 높은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그때 유형집을 학습함으로써 개념집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유형의 문제까지 충분히 채우면서 복습이 가능합니다. 개념집을 집중해서 완료하고 유형집을 풀다 보면 헷갈리거나 잊어버린 부분이 어디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개념집과 유형집을 동시에 학습하는 경우입니다. 개념집을 진도교재로 사용하면서 유형집을 같이 학습하면 해당 단원의 개념부터 풀어야 하는 모든 유형까지 한 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집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유형집의 유형 완성하기에서는 개념집의 해당 페이지를 링크하여 개념과 그 적용 방안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집에서 개념 학습이 끝나면 바로 유형집으로 넘어와서 대표 문제부터 쌍둥이 문제 또는 유사 문제로 반복 연습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형 플러스 완성하기에서 고난도 유형까지 단계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 플랜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2개정 교육과정 수학 개통도부터 개념집과 유형집 구성, 그리고 집 시리즈 학습법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출간될 집 시리즈를 통해 2022개정 교육과정을 완벽하게 대비해서 수능 실전 감각을 키워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번 영상이 수학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시청해주신 선생님들께만 드리는 특별한 이벤트, 교육 영상 시청 및 교사용 리뷰 이벤트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념집 앤 유형집 교육 영상 시청 후 네이버 폼을 제출하시면 2021 개정 교육과정을 완벽하게 반영한 고등수학 개념기본서, 개념집 공통수학 1, 2와 신간인 유형집 공통수학 1, 교사용 교재 총 3권을 증정해드립니다. 교사용 교재는 총 100명을 추첨하여 증정할 예정이며, 천재수학 카탈로그는 교사용 당첨 총 100명 중 15명을 추가 추첨하여 함께 증정해드립니다. 이어서 진행되는 이벤트는 인스타그램 리뷰 이벤트로 교사용 교재를 받은 후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포토 리뷰를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메가커피 아이스 카페라떼 모바일 쿠폰을 발송드립니다. 또한 베스트 리뷰로 선정되는 10명의 선생님들께는 무려 네이버 페이 포인트 3만원권 또는 신세계 상품권 3만원권을 증정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벤트의 진행 기간과 참여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교육 영상 시청 이벤트의 네이버 폼 취합은 9월 4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며
교사용 교재는 순차적으로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은 리얼 천재 스토리 공식 인스타그램 프로필 상단 인포크링크 클릭, 영상 시청 및 네이버 폼 제출, 교사용 교재 수령 후 인스타그램 포토 리뷰 작성, 참여자 정보 및 작성한 리뷰 게시글 링크를 카카오 채널로 보내주시면 이벤트 참여는 완료됩니다. 리뷰 접수는 9월 22일 일요일 자정까지. 당첨자 발표는 9월 24일 화요일에 리얼 천재 스토리 SNS 게시글을 통해 발표됩니다. 포토 리뷰 작성 방법은 수령한 교사용 표지 인증사진은 필수 첨부해주시고 영상 시청 후기 및 교사용 리뷰는 최소 3줄 이상, 리얼 천재 스토리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인물 태그와 필수 해시태그 17종을 게시글에 꼭 남겨주세요. 고등수학 개념서와 유형서에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이시라면 꼭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다양한 혜택을 모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